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세포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일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면역세포가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닥터 김태균입니다. 현대인들은 예전보다 영양분도 충분히 섭취하고 좋은 영양제들도 많이 나오고 또 유산균도 굉장히 넘쳐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건강이 더 안 좋아지거나 아픈 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보면 본인이 불편한 증상들 얘기하면서 같이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사실은 면역력을 발휘하는 면역세포들은 일정하게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면역세포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좋지 않아져서 결국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고 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면역력이 어떤 환경에서 떨어지게 되는지 또 그 면역력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일정량의 면역세포들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백혈구가 바로 면역을 담당하는 그런 세포인데 그 안에 뭐 대식세포라든지 NK세포라고 우리 몸에 암세포를 잡아주거나 하는 그런 경찰세포들도 있고요. T세포, B세포 그런 세포들 우리 몸속에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역세포가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면역세포들이 충분히 자기 능력을 발휘해야만 우리 몸의 면역이 안정화되고 강해지고 하면서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이 보호되는 거거든요. 그 면역력을 테스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금방 말씀드렸던 암세포를 잡아주는 NK세포 그 세포를 통해서 우리의 면역력을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 주로 검사하는 게 그 NK세포의 숫자를 보기보다는 활성도를 봅니다. 그 세포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일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 면역세포가 강력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세포가 충분히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환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온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체온이겠죠. 체온. 두 번째가 우리 몸의 체액입니다. 특별히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간질액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또 중요한 것이 장내 환경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적절할 때 면역세포가 강력하게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각각 따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서로 연관되어져 있으면서 이것이 같이 서로 시너지를 일으켜서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좋게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 몸의 면역력은 체온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기가 걸리거나 뭐에 감염이 되거나 그러면 몸에 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뭐 열이 나면 해열제를 자꾸 먹어서 열을 떨어뜨리다 보니까 사람들 생각에 몸에 열이 나는 건 나쁜 건가 보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데 사실 몸 입장에서는 면역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온도가 우리 정상 체온보다는 조금 높기 때문에 열을 올려서 면역력을 높이고 우리 몸에 침입한 그런 균들과 싸우려고 하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죠. 요즘 환자분들을 보면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손발이 차다. 아랫배가 굉장히 차다. 아니면 복부에 냉기가 있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개운치 않고 오히려 몸이 굳어 있는 것 같고 좀 으실으실한 그런 느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이렇게 몸이 차고 또 복부가 차고 잘 때도 충분히 이완된 채로 따뜻하게 자지 않으면 면역세포가 없는 게 아니라요. 그 면역세포들이 일하기에는 적합지 않은 환경인 거죠. 이게 추운 날씨에 어디 가서 좀 이렇게 떨고 그러다가 집에 돌아오면은 그때부터 뭐 콧물 나고 뭐 기침 나고 이러면서 감기가 시작되잖아요. 그 추울 때 면역세포들이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환경 속에 바이러스가 있었는데 내가 그 바이러스를 이길 만한 그런 상태가 못 됐던 거죠.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은 면역세포는 있으나 자기 일을 충분히 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체온이 1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 면역력이 5, 6배나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체온이 1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력의 거의 30% 정도가 줄어들게 돼요. 내가 몸이 안 좋을 때도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지만 평소에도 몸을 좀 따뜻하게 하는 그리고 음료를 먹을 때도 좀 따뜻하게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먹게 되면은 그만큼 면역 기능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꾸 지금 현대인들은 찬물 먹죠. 뭐 옷도 예전처럼 이렇게 보온 기능을 많이 생각지 않고 미를 위해서 자꾸 이렇게 몸을 드러내는 그런 옷을 입는 것도 면역 기능 측면에서 본다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항상 몸을 따뜻하게 또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드시는 음식이나 음료도 좀 따뜻하게 드시면 그만큼 면역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면역에 중요한 게 장 기능입니다. 장에서 우리 몸 면역의 60, 70%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장 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 그만큼 면역 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감기를 달고 산다, 대상포진을 자주 앓는다, 방광염 같은 염증이 잘 생긴다, 여기저기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배변은 어떠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 그런 분들이 변비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장이 예민해서 뭐 변비 설사가 반복되거나 복부에 가스가 많이 찹니다. 이런 증상들을 대부분 같이 가지고 계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유익균보다는 유해균이 많아요. 장 기능이 안 좋다 이런 분들은 유익균은 한 15% 정도, 10 내지 15% 정도 있고 유해균이 80%, 85%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내 미생물 환경 속에서는 장 기능도 좋을 수가 없고 면역 기능도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내 가스는 단순히 가스가 많이 생겨서 뭐 방귀가 많이 나온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방귀는 그냥 일부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장내 가스가 많이 찬다고 하는 것은 음식물들이 부패되면서 거기서 가스가 많이 생산됐고 일부는 방귀로 나오지만 대부분의 가스들이 장벽을 타고 혈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전달이 됩니다. 온몸으로 전달이 될 때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두통이 생길 수 있고요. 또 가슴도 답답합니다. 심한 사람들은요, 호흡 곤란까지 느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몸이 늘 개운치 않습니다. 또 하나, 기분이 좋지 않아요. 뇌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호르몬의 전구체들을 장에서 거의 8, 90%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장 기능이 떨어지고 유해균들이 많으면 뇌에서 쓸 수 있는 그 호르몬의 전구체들을 많이 못 만들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세로토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분이 좀 우울해지겠죠. 장은 단순히 뭐 소화시키는 기관이다,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관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의 면역 기능뿐만 아니라 우리 기분도 좌우할 수 있는 건강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장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과연 이런 장 기능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 장내 미생물을 좋은 균들의 비율을 많이 높여놔야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유산균을 복용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좋은 유산균을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익균들이 오랫동안 거기에 정착해서 잘 증식할 수 있는 먹이들을 주는 거예요. 흔히 잘 먹고 있는 밀가루라든지 뭐 기름기라든지 단 거라든지 이런 음식들은 유익균의 먹이가 아니라 유해균들의 먹이거든요. 단순히 안 좋은 음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해균들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걔들을 계속 응원해 주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유해균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깐 좋아졌다가도 다시 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해독을 하고 나시면 식성이 좀 바뀌게 돼요. 유산균으로 다이어트를 하면서 식사를 하시게 되면은 빠른 시간 내에 장내 유익균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익균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먹이들을 땡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성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시게 돼요. 뭐 야채라든지 과일이라든지 한식으로 얘기한다면 뭐 된장국이라든지 김치라든지 또 뭐 나물 이런 게 자꾸 땡기게 되죠. 결국은 그런 걸 먹으면 또 유익균들이 그만큼 장내에 오랫동안 정착을 하게 되면서 우리 몸의 면역 기능도 좋아지고 또 뭐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적인 면에서 굉장히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장내 기능을 빠른 시간에 회복할 수 있는 해독 방법에 대해서는 더보기란이나 화면 우측 상단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체액이 세포 안에도 들어있고요. 혈관 안에도 있고요. 또 세포와 세포 사이에 물이 또 채워져 있습니다. 그 세포와 세포 사이를 채우는 물을 간질액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간질액이 맹물이 아니라 0.9% 소금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눈물이나 땀이나 코 같은 게 입에 들어가면 짭짤한데 이것은 바로 간질액이 나온 겁니다. 이 간질액은 단순히 그냥 몸 안에 있는 물이다 이것이 아니라 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택배 통로와 같은 거라서 간질액이 충분히 있어야만 모세혈관을 통해서 흐르는 산소와 영양소를 세포한테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간질액이 충분해야만 혈액순환이 잘 되고 면역세포들이 원하는 곳으로 잘 이동할 수 있는 거죠. 체온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었는데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 몸은 자동적으로 수축이 일어나요. 말초혈관도 다 수축하게 됩니다. 혈액순환이 줄어들게 되죠. 결국은 간질액도 줄게 되고 세포로 전달돼야 되는 산소와 영양소, 그다음에 면역세포들이 충분히 가서 일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장 기능 역시도 영양분을 흡수하고 하는 기능을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위벽도 근육, 장벽도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근육들이 힘을 얻고 일을 하려면 결국 그 근육들의 산소와 영양소가 충분히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이거 역시 간질액이 충분히 있어서 산소와 영양소 전달, 또 노폐물 배설이 잘 돼야만 장 기능이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 몸에 이런 체액, 특별히 간질액은 우리 몸 모든 기능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간질액을 우리 몸속에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이 국물까지 충분히 드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식사 때 들어가는 수분 외에도 체중 1kg당 한 33cc 정도의 여분의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때도 맹물이 아니라 간이 좀 돼 있는 물, 적당하게 소금 간을 해서 따뜻하게 해서 드시면 그만큼 간질액 공급에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금을 그럼 과연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또 상당히 궁금해 하실 텐데, 뭐 얼만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몇 g을 드셔라 그래도 그걸 또 재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구운 소금을 스틱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구운 소금 3g인데 500cc 따뜻한 물에 섞어서 평소에 계속 드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면역력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할 수 있는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체온 잘 유지하시는 거, 장내 환경을 좋게 유지하는 거, 또 체액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거, 이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다 중요한데 그 위에 좀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온몸의 혈관들이 수축하고 근육들이 수축하면서 간질액도 부족해지고 장내 환경도 당연히 안 좋아집니다. 내 마음 관리를 잘해서 늘 긍정적인 생각, 기쁨과 또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면역을 키우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새해가 벌써 며칠 지났는데요.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워서 몸도 건강해지고 또 마음도 건강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